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세 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23회 23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가 출제되죠.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거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개사무소가 경기도 군포시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중개보수는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거래금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크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령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해도 주택은 3억이면 3, 42, 120만원이고요. 상가는 0.9니까 298, 1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큰 180만원을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주택을 기준으로 120만원씩을 각각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디귿,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이다. 이게 틀렸네요. 반드시 취소가 아니라 금지 행위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물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가지고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됐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지행위 그 자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리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죠.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그 다음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매매 계약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합산한다, X가 되겠습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네요. 디귿, 리얼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금품을 초과해서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간에, 그 다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회 2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그 당시 부적절한 문제여서 제가 문제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018년 5월 26일까지, 즉 사무소를 이전하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A군에 신고한다는 말이 X입니다. 사무소를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A군에서 B군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B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2번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A군에서 B군으로 옮겼으니까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A군 군수는 갑에게 처분했던 한 건의 과태료와 두 건의 업무정지 처분한 기록을 B군 군수에게 모두 송부해야 된다 했는데 모두가 틀렸네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는데 최고 먼저 받은 2017년 2월 17일 받은 과태료 처분은 2018년 5월 8일 기준으로 본다면 1년 넘었죠. 1년 넘었기 때문에 송부하지 않고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잘못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옮기는 게 우리 이사 가는 거,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요청해야 되고요.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죠.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주어야 합니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나 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만 특별히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죠. 1번에 보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2017년 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기 때문에 토지만 신고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건축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고요. 건축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3번의 허가는 오직 토지 취득 허가이기 때문에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신고를 해야 되고요.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설을 보면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토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가받는 것은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되죠. 5번이 정답인데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